식이요법을 말씀드릴게요. 식이요법은 편법이 없어요. 왕도가 있죠. 가능한 비만이 있는 분들, 그리고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같이 혈관과 연관되어 있는 나쁜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떤 음식이 나쁜 음식이고 그거를 기억해둬서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음식은 좀 더 어떤 게 좋은 음식인지 생각하고 장을 보거나 음식을 고를 때, 그 음식을 조리할 때 자기가 생각을 하고 신경을 좀 더 쓰는 수밖에 없어요. 신경을 써서 장을 보고 신경을 써서 음식을 만들면 조금 더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생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것도 역시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고지혈증을 관리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먹을 음식을 고르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음식이 좀 더 도움이 되는 거고 어떤 음식이 나쁜지를 알아봐야겠죠. 고지혈증의 가장 나쁜 1순위, 그거는 바로 동물성 포화지방, 그리고 가공지방인 트랜스지방, 이런 지방 섭취를 꼭 줄여야 돼요. 대표적인 포화지방이라면 삼겹살, 이렇게 얘기해. 삼겹살 기름기 많잖아요. 대신에 안심이나 목살 좀 더 드시려고 노력하는 거, 가공된 육류 좀 덜 드시라고 하는 거, 또 기름이 많은 거, 기름에 튀긴 거, 그리고 커피도 아메리카노 말고 프림 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입맛의 프림 커피에서, 믹스 커피에서 아메리카노 좀 바꾸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랜스 지방은 진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트랜스 지방의 대표적인 건 튀김 음식이고 마가린이고 과자, 인스턴트 햄버거 등이 들어있고요. 요새는 세상이 좋아서 마트에서 식품과 식자재를 고를 때 뒤에 다 써있어요. 여기에는 열량이 얼마, 포화지방이 얼마, 그 중에 트랜스 지방 나쁜 놈이 얼마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나쁘냐 하니까 요거 따로 띄어서 트랜스 지방이 몇 프로 이렇게 적혀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 있는 건 드시지 마세요. 또 반대로 불포화 지방산, 좋은 지방이라고 알려졌는데 전수를 했던 건강식품 중에 오메가3가 이게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얘네들은 현대 생활을 하는데 충분히 드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드시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음식을 만들 때 가급적 올리브 기름이나 카놀라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고, 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한 마리 정도는 식탁에 올리는 게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방을 말씀드렸던 이제 탄수화물, 현대에 있는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죠. 탄수화물도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 단순당, 정제된 당은 줄이라고 하고요. 복합 탄수화물은 좀 권장해서 드십니다. 우리 몸은 지방도 필요하고 탄수화물 필요하고 단백질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혈관 질환과 고지혈증에는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이 좀 더 좋은 거고요. 탄수화물 중에서는 단순당,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단순당은 줄이고 곡류나 고구마, 감자 같이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들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남는 게 다 중성지방으로 가고, 또 그게 지방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자, 음료수, 그리고 시럽 같은 제품은 절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졌죠? 다이어트, 비만 관리, 고지혈증 관리, 그 중에서 비만 관리의 가장 기본은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과거에는 지방 줄이기였는데 요새는 탄수화물 줄이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 일반 식사에 거의 못 먹는 이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 함유된 녹황색 채소, 과일, 해조류, 버섯, 이런 것들은 일부러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버섯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없고 채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없는데, 혼밥시대, 혼자 먹는 식사 가서 채소 들어간 음식을 참 먹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제 반찬이라도 채소 들어가는 걸 좀 드시려고 노력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 명에서 같이 드신다면 그 중에서 이제 채소와 과일, 녹황색 채소가 들어가 있는 메뉴를 하나 고르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 뻔한 얘기입니다. 과도한 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당연히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요. 하루에 한두 잔 이상의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는 이 중성지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비만,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요, 남자는 하루에서 한 잔에서 두 잔, 그리고 여자는 한 잔 정도를 제한해서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우리가 외식할 때 식이습관 개선을 좀 생각하신다면 메뉴 선택할 때 끓이거나 구운 음식을 선택하시고, 튀긴 음식은 좀 피하시고, 지방이 많은 샐러드 드레싱은 피하시고요. 식사를 할 때 곁들여서 과일이나 채소가 추가되는 메뉴를 하나 고르세요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식사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환자분들이 그 진료 현장에서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매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거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지혈증의 주요 피검사상의 결과는 총 콜레스테롤, HDL, LDL, 그 다음 중성지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 HDL이 좋은 지방이란 건 알아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를. 그러면 HDL이 낮은 분들은 어떻게 치료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30 미만 낮은 분들. 그런 경우에는 아직 그 치료의 가이드에서는 HDL 낮은 거는 나쁜 거긴 하지만 HDL을 올려주려고 약을 쓴다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HDL을 올리게끔 생활습관 관리하는 거, 아까 처음에 기본이 되는 운동과 식이습관을 관리하면 HDL이 일부 올라갈 수 있고요. 일부 비타민들도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HDL도 너무 높으면은 몸에 해로운데 이런 분들은 유전적인 이상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그냥 HDL 높이는 생활습관 관리,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된다. 치료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자주 나오는 질문, 약 평생 먹는 거.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그 전수했듯이 이 스타틴, 이 LDL 중에 혈관에 쌓이는 이 콜레스테롤은 분명히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데 이 약이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던 분들이 약을 끊으면 100중 99는 다시 올라갑니다. 드물게 젊은 분들 중에 매우 뚱뚱하신 분들, 생활습관이 매우 안 좋고 식이습관이 매우 안 좋은 분들이 각오를 하고 난 살을 빼겠어, 그리고 콜레스테롤 낮추기 위해 식사습관을 완전히 뒤집겠어 라고 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가 목표 수치보다 낮은 경우 약을 끊어볼 수 있고요. 그걸 끊어보고 나서 꼭 그대로 끝내지 말고 한 2주에서 한두 달 있다가 다시 피검사를 해서 다시 나빠지는지 약을 다시 드셔야 될지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뭐 고혈압이나 이런 질환을 일으키는 건가요? 아니면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이제 건강 프로그램이나 이야기를 하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 세 가지 질환들을 다 연관해서 봐요. 다 혈관과 연계된 질환으로 보거든요. 중요한 거는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고지혈증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모두 다 몸에 염증을 좀 일으키고 몸 전신에 뻗어있는 혈관에 문제를 일으킨다, 상처를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나중에 목숨을 위협하는 심장질환, 그 다음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말초동맥, 사지, 장기로 가는 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얘네들 다 관리해야 되고요. 생활습관 측면에서도 고지혈증에 안 좋은 생활습관을 가진 거는 당뇨에도 안 좋은 생활습관이고요. 고혈압에도 안 좋은 생활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활습관은 이 세 가지 병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나쁜 생활습관이 없더라도 고지혈증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이 환자분들 중에 고혈압도 같이 생기고 당뇨도 같이 생겨서 이 세 가지 질환군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성질환자들, 내가 고혈압 환자라면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피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고지혈증이 생기는지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